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대 토크, 국가대표 토크라고 저는 부르죠. 물론 제작진은 국회와의 대화다는 뭐 이상한 소리를 하지만 국가대표 토크, 국대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름을 붙이면 국가의 토크. 김남국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휴일인데 예. 잘 지냈습니까? 연휴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냈습니다. 왜요? 예. 뭐 때문에? 솔로에게는 솔로는 명절 연휴가 그렇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예, 너무 힘듭니다. 요즘도 부모님이 빨리 결혼하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요즘에는 요즘 안 합니까?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동생은 다 결혼했잖아요. 아닙니다. 동생이 다 아직 안 했어요. 예, 저희 집안이 왜 그래? 저희 아니 지금 집안이 왜 지금 이래? 집안 지금 명절에 지금 집안 공격을 지금 아니 왜 다 결혼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 저희 분이 집안에 남자가 5명인 것 같은데요. 네네 대가 끊길 뻔했는데 다행히 마지막 네네 친척 동생이 결혼한다고. 친척 동생이. 올해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친동생은 여동생만 있잖아요. 네, 여동생만 있습니다. 여동생도 결혼 안 했고 네. 김남우 의원도 결혼 안 하고 네, 부모님이 저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아니 근데 원래 신문선 씨하고 미티가 네? 신문선 씨하고 잘못 미티가 들었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예전에 미티가 한번 하셨잖아요. 잘못 들었습니다. 그거는 간계에 이동영 그 TV에 간계에 제가 빠져가지고 모르신 분 많을 텐데 네. 이동형이 꼬셔가지고 그러니까 꼬신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전혀 소개팅인 줄도 모르고 나오라 그랬어요. 네, 그냥? 그냥 놀러 나와라. 그럼 몰래 찍은 거야 그거를 또. 그냥 놀러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나갔는데? 티셔츠 입고 나갔는데 완전. 신문선 씨 거기 앉아 있었죠? 소개팅이었죠. 너무 재밌습니다. 네, 여성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었고 예.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랐고. 모르고. 예. 근데 어쨌든 그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아 있는 거죠. 박제돼 있었죠. 그 한참 전이잖아요. 한 몇 년 전입니까 그게? 오래된 것 같은데. 벌써 꽤 됐죠. 그러니까요. 7, 8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김남국 의원하고 같이 방송하러 다닐 때 예, 제가 예. 같이 다녔거든요. 맞습니다. TV조선에 TV조선, TBS, MBN, MBN 다 다녔죠. 같이 맨날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제 밤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김남국 의원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교수님 먼저 하시면 제가 비서실장하고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다음에 교수님이 그때는 1등이셨어요. 출연 1등. 출연 1등. 당시에 지금 아니고요. 지금은 아니데요. 네, 옛날에 그랬어요. 당시에는 보수와 진보를 넘나치면서 이 박근혜 정권일 때는 박근혜. 아니 그러진 않았고 이제 가장 많이 출연하는 그러니까 출연 빈도로 그때 뭐 그랬었죠.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예능이면 예능, 네, 뭐든지 뭐 예능, 종교, 정치, 시사 그냥 다 나갔습니다. 다 전문 모든 분야에 그다음 문화, 심지어는 군사까지. 왜 군사 분야 나가셨는지 물어봐 주세요. 저는 이제 군대 생활 7년 했잖아요. 네, 해군 해병대 7년. 7년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군사 전문가예요. 네, 군사. 아니, 신문선이라고 죄송합니다. 신문선 씨는 손문선 죄송합니다. 댓글로 아유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 신문선이고 남자잖아. 그 축구 해설가 아저씨하고 그건 아니고 손문선 맞습니다. 네. 손문선 씨하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미팅을 한 번 했습니다. 자기 모르고 김남국 의원은 당시에 모르고 나갔습니다. 네. 네, 그거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니 그리고 그 베리 나이스님이 코인왕 귀여워 이렇게 올리셨어요. 아이고. 댓글입니다. 아이고, 네. 예, 또 우리 코인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역시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김남국 의원하고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그때. 기억나시죠? 네, 그때는 맞습니다. 진짜 김남국 의원도 많이 출연했죠 그때. 예. 출연 많이 했고 한 번은 또 TV조선에서 고성구하고 싸웠어요. 고성구하고 싸운 거 기억나죠? 많이 싸웠죠. 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네. 저랑 이제 진보는 저랑 김남국 둘이고 네. 저쪽은 3명인가 그랬어요. 네. 그 고성국 뭐 누구 이현종 앵커까지 하면 4명. 진짜 오랫동안 같이 했고 김남국 의원 차를 제가 여러 번 얻어타고 지금도 그 차 지금 설마는 지금은 폐차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 차는요 녹이 쓸어가지고 차가 얼마 그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네. 김남국 의원이 아버님한테 스틱이었죠. 스틱이었고 소렌토였는데 야, 난 그 차를 타면 에어컨이 안 됩니다 여름에 기억나시죠? 아이고 에어컨은 됐습니다. 냄새가 많이 났나? 아무튼 뭐 성능이 좀 어쨌든 딸렸죠. 거의 못 틀었어요. 네. 그거 타고 몇 번 제가 이제 MBN에서 같이 끝나고 TV조선 갈 때 같이 타고 다녔죠. 그때 정말 옛날 추억이네요. 김남국 의원이 의원 되기 전이에요. 그 당시에. 벌써 그때 시간이 같이. 이렇게 진짜 많이. 그때도 싱글했는데 지금도 싱글이네. 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올해나 내년
아니 올해는 내년에는 그러니까 왜 결혼을 못했다고 본인이 그랬잖아요. 이러니까 우리 사회에 꼰대가 사라졌으니까. 명절에는 아니, 왜 결혼하면 아니, 왜 명절이니까. 결혼 안 했냐 취업 못했냐 명절이니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아니 근데 왜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남국 의원은 본인 생각할 때? 이제 뭐 이제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바쁘게 보니까 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뭐 이렇게 미팅이나 소개팅이나 있었는데요. 아니면 선을- 예, 예. 그러니까 30 초반에 있었는데 그때는 또 통장에 진짜 잔고가 한 1,000만 원,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5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밖에 예전에 없으니까. 많이 벌 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없었죠. 시작할 없어. 때는. 예, 그랬지, 그러니까 그랬지. 그래서 이제 예, 예, 뭐 그러다 보니 이제 또 막연하게 또 불안하고 막 하니까 또 변호사 초년 시절에는 처음엔 그랬었지. 처음에는 또 막 국회의원 불안- 되고 나서는요.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더더욱 이제 할 생각을 엄두를 못 그렇지. 냈죠. 예. 예, 예. 그런 그때 것도 늙어보러 있겠네. 갔고 이제 지금은 더 늙었잖아. 늙어보러 갔고 그 PD님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광주 친구더라고요. 아, 네. PD도 광주예요? 네. 나한테 그 얘기 본인 광주라고 얘기 안 했어요. 네. 숨기고 사냐? 했어요. 아, 했어요? 근데 차마 제가 결혼했냐고 안 했냐고는 물어보질 않아요. 결혼했어요. 애도 아 있습니다. 그래요? 아 예. 실망입니다. 이게 무슨 실망한 일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그래서 김남국 의원에게 관심이 있으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개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이 나이를 밝혀도 되나요? 40 넘으셨어요, 40? 네 40 넘었습니다. 예. 예, 예. 옛날에 정말 젊은 친구였어요. 저랑 같이 다닐 때는 파릇파릇한 젊은 우리 김남국 그때 생각이 나네. 옛날 생각이.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뭐 이런 얘기 하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연결고리도 그때 비슷하게 저랑 같이 이제 뭐 이렇게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우아할 일이에요? 어쨌든 그랬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 명절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드디어 작가가 왔습니다. 작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가가 지령을 내려도 지령을 안 내리고 늦게 와가지고 아 작가. 작가님께서 네네네. 원고를 엄청나게 열심히 쓰죠. 아무 열심히 의미 없어요. 정성스럽게 아무 쓰시고 의미 없어요. 이거 저한테 보내주면서 다 버려요. PD가 이걸 그 앵커 최진모 교수님께서 이거 하나도 안 볼 것 같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네, 열심히 본 꼼꼼하게 것이죠.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답변. 아주 네. 좋습니다. 네. 많은 분이 결혼하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교수님 대본 진행 좀 시켜주세요. 비트코인 폭락했어요 최근에? 네, 오, 가상자산이 다 폭락해가지고요. 오 그렇군요. 예. 이제 어려움이 있겠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작가가 왔으니까 지령 받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첫 번째 질문이 국대 토크 나와서 한 발을 두고 게시판이 부글부글하다. 이게 무슨 말? 어떻게 된 겁니까, 김남국 의원? 이게 지난주 저희가 월요일 날 했던 방송인데요. 네네네. 그 방송에서 했던 네. 이게 쇼츠를 저희 PD님께서 만드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 맞아요. 쇼츠가 이제 화제가 되어가지고 쇼츠가 굉장히 이제 유튜브에 오랫동안 돌았는데 네네. 그게 이제 뒤늦게 이제 화제가 된 것 같아요. 뒤늦게. 네, 뒤늦게. 네네. 그래서 이제 내용은 네. 이제 저희가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시대에 걸맞는 네. 그런 어떤 실용적인 어떤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네네. 이제 거기에 네. 이제 친노 친문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또 친노 친문과 이제 함께 그 동질감을 느끼시는 많은 또 우리 당원분들께서 네, 또 또 화를 내셨고. 화를 내셔서 분노. 김남국 의원한테.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그러니까 이제 하셨어요?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충분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친노 친문이 뭐 무조건 잘못했다 잘했다 그 말이 아니라 공과가 분명히 있고요. 또 친노 친문 그 정치 세력이 과거에 우리 역사 속에서 또 우리 민주당의 정치 세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무조건 잘못했다. 완전히 진짜 단절해야 된다. 그게 저는 아니고요. 아니다. 예, 그게 아니고 네네. 더더군다나 우리 지지자들은 네. 노무현 정부 때 또 문재인 정부 때 함께 지지하고 또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응원하고 함께 싸우셨던 투쟁하셨던 분들과 단절해야 된다라는 건 더더욱 아니죠. 네. 그래서 그 어떤 과거의 어떤 운동권 486 중심 그때 당시에는 독재 정권과 맞서서 싸우는 어떤 투쟁의 어떤 그런 어떤 정치 문화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문화에서 네. 앞으로의 어떤 민주당은 조금 더 실용적이고 이념 중심, 가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직결되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용적인 정부, 문제 해결 중심의 어떤 그런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된다, 뒷받침돼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도 그런 모습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였다. 예. 어떻게 저희가 네네. 우리 전통적인 그 선배님들하고 네. 절연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지였다. 그건 어렵다고 보고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뭐 친명, 그러니까. 또 친명에서 또 나의 제발 좀 싸우지 좀 그러니까. 마세요. 예. 또 욕먹겠는데 제발 좀 싸우지 마세요. 분위기가 지금 사랑과 평화, 예. 사랑과 평화. 네, 통합해야 됩니다. 네, 김남국 의원은 이제 평화주의자다 이런 의미죠. 아, 네. 여기 여기까지 해야 될까 더 얘기하면 또 이제 또 만들거든 저쪽에서 조심하세요. 저쪽은. 그리고 네. 최근에 안산시장 출마설이 각각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 임기 끝나고 수천 번 그 질문을 받거든요. 근데요. 네, 하루에도 어때요? 뭐 네. 대여섯 번씩 뭐 하루에도 막 20-30번씩 듣는데 네. 단 한 번도 제가 뭘 해보겠다, 나가겠다 얘기한 적은 말해본 없고.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내란 종식 때도 내란 종식에 집중하는 게 맞지. 네네. 무슨 제가 정치적으로 뭘 도모한다거나 이렇게 해본 적이 없고요. 또 청와대 들어갔을 때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서실장이 고문해도 비서실장 나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예, 그래도 제가 절대 말을 해본 적이 없고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때도 5년 이상 근무한다라는 그 항상 그 마음가짐으로 네네. 근무를 했지. 네네. 제가 뭐 정치적으로 뭘 한다라고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네, 단도직입적으로 예, 예. 물어볼게요. 만약에 기회가 돼서 뭐 어떤 기회일지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겠는데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본인은 그걸 거부할 생각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당에서 네네네. 해야 된다. 네네네. 정말 우리 안산 시민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당에서 요청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든 그때는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 쓰임을 그럼 다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만약에 당에서 부름이 있으면 네, 당에서 북으로 가라 그러면 제가 북으로 가고 이 사람이 대구로 가라 그러면 대구로 가고 대구로도 간다고요? 네, 대구로 가면 대구로 남국이 너가 필요하다 그러면 대구로 간다고? 네. 대구로 가라면 그러세요? 대구로도 가고 왜 그래? 그만해. 평양으로 가라. 하지 마.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만해. 최진봉 대구로 가라 그러면 최진봉 그만해. 교수님 대구로도 안 해.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거 네. 명확해야 되는데요. 뉴 이재명이란 말은 이동영이가 제일 처음에 쓴 말이에요. 요즘 보니까 뭐 딴 사람이 쓰는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되고 나서 당원들이 많이 가입을 했잖아요. 그걸 뉴 이재명이라고 지칭했던 사람이 이동영이 처음이에요. 제가 유이재명 이동영 작가가 처음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누구예요 그러면? 한겨레에서 한겨레에서 제일 먼저 그랬어? 주목을 한 것 같더라고요. 처음으로 그 워딩을 만들었고요. 예, 다른 그거- 사람이? 예, 한개 보니까 최근에 이제 어제 네. 한겨레에서 네네. 그 뉴 이재명과 관련된 뭐가 면접 있었어요? 조사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정당학회랑 조사. 네. 아, 그러니까 있네. 패널 조사를 2차례 걸쳐서 했는데 미리 얘기하지. 예, 1월 1일에도 안 본다고. 내가 얘기했죠. 안 본다고. 이 원고 와서 얘기하라고, 자료 말로. 조사를 저는 원고에 있는 것 이상을 찾아가지고 준비해 왔는데 원래 출연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보니까 한겨레에서 이미 1월 1일에도 뉴 이재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조사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기존의 어떤 그런 어떤 정치 그 지지층과는 좀 다른 네.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층과는 다른 네. 그런 어떤 팬덤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 맞아. 팬덤의 확정으로 좀 볼 수는 없다라고 네. 하면서 민주당 지지층과 다르다라고 해서 뉴 이재명이라고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명명을 예, 한 예. 거죠. 대통령실도 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보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새롭게 유입되는 지지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그것을 기존의 어떤 지지층과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네네.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지지층과 또 우리 민주당의 뿌리와 같은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잖아요. 그 전통적인 지지층이 지금 또 생각과 여러 어떤 주요 국면마다 쟁점에서 좀 다른 어떤 판단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뭔가 이렇게 공격하고 네네. 대립하는 어떤 그런 명칭처럼 쓰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지는 않고 그건 있을 아니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뉴 이재명의 현상이나 실체를 보게 되면 네. 기존의 이제 지지층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어떤 지지층이라고 한다면 가치 중심, 이념 중심, 조금 어떤 진보적인 성향의 어떤 민주당 전통 기반의 지지층의 기반의
중심을 뒀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지지층은 네. 전통적인 어떤 민주당 지지층이라기보다는 이재명 중심으로 해서 대선 이후에 새롭게 어떤 이념보다는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이재명의 의미로. 정책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라든가 국정 운영의 어떤 잘한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새롭게 들어온 유입된 그런 의미로. 네, 그런 의미로 조금 다르다.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뉴 이재명이라는 개념은 이동영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당원으로 가입한 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약간 차이가 있네, 의미가. 이제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예. 그것도 근데,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네. 예. 근데 여기 보면 네. 이게 한겨레 기사를 보면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28.7%에 머물렀고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21.2%.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시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정부를 지지하는 데서 들어온 분들이 이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기존에 대표를 하시면,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를 하시면서 새롭게 유입된 당원으로 가입한 분들은 저는 그분들은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약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제 이거 김남국 의원이랑 설명한 거에 차이가 있네요. 약간. 시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네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아까 이제 최주봉 교수님 말씀처럼 네.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3년 동안 유입된 맞아요. 그런 당원들은 분들. 네네네. 아마 조금 더 이재명 개인에 대한 그렇죠. 지지 맞아요. 그런 맞아요. 어떤 지지 성향이 강할 거라고 보이고요. 네. 또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8개월 정도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맞아요. 여러 정책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조금 더 중도 보수적인 성향을 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도 차이가 좀 있겠네요. 네.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건강, 예. 아니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가지고 아닙니다. 건강이 좀 예. 짜리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리고 87명의 친명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출범했다. 뭐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더 네, 말씀하세요. 이제 여기 하나 더 네네. 요렇게 이제 결국에는 한겨레 네네. 여기에서 이제 그 패널 조사 유권 패널 조사를 하면서 여러 네. 가지 이제 학회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들이 많았었는데요. 네. 근데 결국에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 중도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라는 것이고요. 중도 그다음에 보수. 국정 최우선 과제를 선택할 때 네.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느냐라고 했을 때 전통적인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과 네. 뉴 이재명 지지자들 모두 다 경제 회복이 50% 가까이 다 맞아요. 경제 회복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전통적인 지지자들은 내란 극복이 두 번째예요. 그런데 뉴 이재명 지지자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중도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통합과 협치가 더 강하게 그렇게 꼽았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조금 더 생활에 더 우리 현실적인 문제들, 저출생 고령화 대책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봤고 네. 다섯 번째로 내란 극복이라고 했기 때문에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지지층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가치라든가 이런 어떤 중요 과제 의제가 네. 조금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대통령이나 행정부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너무 한쪽,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의견보다는 통합적으로 좀 생각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네요. 이게 중도 보수의 특징이 뭔가요? 중도 보수의 특징이요? 네.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 중도 보수의 특징이 뭐예요, 김남국 의원? 이제 중도 보수의 특징은 네. 흔히 말해서 스윙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좋게 말하면 왔다 갔다 정책 사안에 따라서 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어떤 시국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표를 달리하는 어떤 그런 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 굉장히 두드러진 게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보다는 어떤 정책을 보고 효능감을 보고 네. 그리고 우리 삶의 어떤 뭔가 문제를 풀어내는 것들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징적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대남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20대, 이대남. 30대 그 소위 말해서 그 이준석 지지층 이 이대남이라고 하는 20대, 30대 지지층이 대거 이동을 했었습니다. 예, 그 이준석 후보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특히 30대 지지층이 무려 49%가 유입이 되었는데요. 어디로? 그러니까 뉴 이재명으로. 뉴 이재명 예, 지지로 예, 예, 왔는데 예, 예. 이거는 결국에는 성과와 능력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정말 효능감을 보여줬다라고 그렇죠. 예, 하는 점에서 아마 이렇게 흡수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중도 보수는 아까 이제 김남국 의원도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경제 성장이나 본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지지하고 네. 또 함께 하는데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뉴 이재명이라고 들어온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가 계속되면 같이 가겠지만 만약에 본인의 이해관계가 좀 틀어지면 또 바뀔 수도 있는 분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적 성과 지표가 얼마나 관리가 되느냐 그렇지, 맞아요. 굉장히 이게 저희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또 어떻게 하느냐가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영향을 이제 사실 미칠 수 있죠. 반사적 효과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대거 유입된 아까 저희가 여론조사 그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네네. 뉴 이재명 지지층의 상당수는 또 보수 지지층에서도 왔기 때문에 맞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열렬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뉴 이재명 지지층이 굳건하게 이렇게 지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과 연대를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통합과 연대의 정치, 확장의 정치가 얼마나 또 확장성 있게 갈 수 있느냐, 이게 얼마나 안착되느냐가 네. 또 뉴 이재명 지지층을 네. 붙드는 그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의원들 뭐꼭 저는 앞에 이걸 친명계 의원들이라고 쓰고 싶지 않고요. 의원들 87명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결성을 했는데 그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소 취소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당연히 네네. 당장 바로 네네. 해야 되죠. 네. 네. 이 사건 자체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는 표적 수사였고 네.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그냥 죽이려고 없는 사건을 네. 이게 저는 이게 혐의가 없는 어떤 구체적인 기초 사실이 있는데 이걸 네. 왜곡하거나 뭔가 이렇게 날조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작 수사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지만 네. 이건 거의 없는 사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창조했다라는 그렇죠.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처음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했던 수사가 변호사비 대납 사건 아예 실체 자체가 없다 보니까 네. 무혐의해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뭐 대북 코인으로 갔다가 뭐 스마트팜으로 갔다가 뭐 이상한 거를 하니까 뭐 얼토당토않게 갑자기 뭐 대북 송금 사건 그 쌍방울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걸 아예 만들어냈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증거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유일한 증거라고 하는 게 김성태를 협박하고 회유해가지고 한 게 맞아요. 김성태의 유일한 진술인데 예. 그마저도 지난주였죠. 기각이 됐죠. 예, 쌍방울 김성태에 대한 네. 그 대북 송금 사건이 공소 이중 기소다라고 네네, 하면서 공소 맞아요. 기각이 기각이 됐고 됐죠. 그 쌍방울 김성태가 그 최후 진술에서 나는 이거 대북 송금할 때 네. 경기도라든가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계 없다. 상관이 전혀 관계가 네,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면서 아예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의 대가성 자체를 완전히 부인했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의 전제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소 취소를 공소 취소가 하는 게 맞다.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동완 의원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조작을 넘어선 창조, 대북 송금 수사의 법리적 파산이라고 하면서 왜곡을 넘어선 범죄 사실의 창조,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만들어냈다는 네. 거. 공여자가 사실 사살한 뇌물 프레임, 대가성 없는 송금이었다. 그리고 이중기소 판결이나 악의적 정치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그리고 법치주의 회복, 이제 공소 취소가 답이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공소 취소하는 게 맞고 일단 87명의 의원들이 모인 거 이 모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그 원내 네. 의원님들이 그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음 네. 당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당장 내일 윤석열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맞아요. 선거하죠. 네. 윤석열 아직 선거. 내란에 대한 내란 종식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재판이 공소 취소가 되지 않고 네. 계속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가져가야 될 개혁 과제들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삶과 직결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 있는데 이런 문제들보다 막 이 안에서 이 싸우는 게 너무 안타깝다. 안에서 싸우지 말자. 네, 싸우지 말자. 평화주의자. 네, 평화주의자.
자, 저희 한 500명이 함께 보고 계시는데 저희가 날로 늘고 있어요. 아 예. 처음에 시작할 때 20 몇 명 보고 있었거든요. 어유 네 감사합니다. 네, 500명 감사드리고. 네.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네,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13만 명 됐는데 297명이 더 늘었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13만 297명인데 끝나기 전에 500명 정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신 분들. 김남국 TV가 있나요? 네, 김남국 TV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 몇 명이나 있어요? 없습니다. 아 없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여러분 그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날로 성장하고 있어서 다 제덕이다. 네, 이렇게 네. 제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지봉 교수님 덕인가요? 네, 그렇죠. 아, 네. 제작진이 안 웃네. 평소에는 저거 우하고 이러더니 지금 바쁜가 보죠 일하는데. 자, 자, 그리고 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있었잖아요. 의혹 사건. 송영길 지금 전 대표가 모두 다 무죄를 받았어요. 그리고 복당을 선언하셨고 복당이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네, 복당 당연히 될 거라고 네, 보이고요. 네, 네. 네, 송영 대표님께서 당내에서 큰 어른 역할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뭐 당내가 이제 여러 문제로 좀 굉장히 좀 시끌벅적하고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좀 중심을 잡고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더 나아가서 검찰개혁 법안이 지금 당정 간에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또 검찰의 또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 대표님께서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의견을 또 제시해주면 또 가르마가 타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내 홀로 이제 네네네. 합당 절차가 아니라 합당 절차 네네.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네. 입당 개인 자격으로 복당하기 입당. 때문에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될까요?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역할이요? 네, 네. 당내에서. 당내에서요. 대표?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PD가 갑자기 대표? 이래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더 복잡하게 지금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고차방정식인데 네. 저 PD가 한 적이 예. 김남국원과 저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김남국원과 동갑인 PD가 한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 동갑일 뿐이지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동갑일 뿐이지 아무 관계가 없는 PD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 근데 그런 예를 들면 일각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 뭐 넓게 보면 대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네. 또 지금 어쨌든 지난 한 3년간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셨잖아요. 네, 그걸 그러셨죠. 곁에서 지켜주신 게 우리 당원과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미력이나마 보답하는 길은 또 국회로 돌아가서 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또 봉사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본인이 5년간 국회의원을 했던 네. 대학 을에서 다시 보궐로 출마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무죄가 나온 이후에 그리고 또 이전에도 개항 을에 대한 출마 의지를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있는 네. 지역에 있는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인천에 있는 동료 의원님들도 응원을 해주시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네. 상간에 물론 뭐 이게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김남준 대변인이 개항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결국에는 네네. 어떤 지역에 출마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어떤 정치인이 그 지역에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출마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왜 출마를 하는지 그리고 그 출마를 했을 때 무엇을 위해서 출마에 당선이 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목적과 목표 그런 것들이 유권자에게 소구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한다라고 한다면 종합적으로 당에서 네네. 충분하게 이렇게 논의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미 그 한 달 반 전에 민주당에서 그리고 과거에도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보궐선거는 네. 전략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략 공천. 그래서 네.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충돌하는 어떤 지역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충분히 어떤 교통 정리해서
서로 간에 출마자들을 충분하게 배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언론 기사를 소개해드리면 예. 송일 전 대표가 19일 날 서울 용산구에서 인천 계양구로 주민등록을 옮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이를 위해서 계양구 변방동의 아파트를 임대 계약했다. 오. 그리고 지금 용산에 살고 계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20일 오후 2시 30분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남준 대변인이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에 출마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올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온전히 평가받게 되는 한 해다. 1년 차는 중간에 시작했는데 2년 차는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한 한 해의 국정을 책임지는 시기다. 농사에 처음 씨앗을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 수확량이 결정되지 않나. 이재명 정부도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업무량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제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요거 이제 약간 애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은 정치인의 언어로 제가 그냥 해석을 해보면 나갈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나간다면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역할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요? 나간다고 이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네, 여지가 이미 그 정치적 문법으로는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네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지금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그렇죠. 남겨둔 맞아요, 것으로 맞아요. 보이고요. 다만 이미 여의도에서는 개항을로 출마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점쳐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저희 지지자들은 물론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의 대변인인 김남준 대변인도 되게 소중한 인재이지만 역시나 또 더 이제 걱정하고 애정 어린 분은 송영길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두 분 모두가 충돌하지 않고 교통 정리가 되어서 네. 두 분 다 인재가 국회에 입성하는 그런 방법을 찾기를 네. 현명한 방법을 찾기를 바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화주의자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네. 뉴 이잼 아이디 쓰시는 분이 네. 이재명 대통령이죠. 천군만마 송영길, 최진봉 교수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김남국 화이팅 이렇게 하면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어휴, 고맙다는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요. 네. 슈퍼챗 저희가 많이 들어오진 않는데 이렇게 가끔 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 댓글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이거 댓글입니다. 아, 또 제 네네. 의견이 예, 아니란 말씀 예. 먼저 전제로 말씀 괜히 또 오해할까봐 예. 댓글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나가면 그쪽으로 가면 어떻겠나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 네. 예. 그냥 거기에 코멘트 안 하시겠죠? 이제 네. 그거를 근데 제가 뭐 평화주의자. 저 아무 뭐 네, 말할 네. 권한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네, 전략 그렇습니다. 공간위에서 왜냐하면 퍼즐 같은 거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출마하려고 하는 우리가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후보자들을 놓고 그다음에 보궐이 이제 사실 4군데밖에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선순위를 둘지 네. 그리고 그거를 배치를 할 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상징성과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낼 때 그 지역의 유권자 그리고 또 전국 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보궐이 몇 군데 치러지지 않지만 내보시면 미니 총선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 의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전략적인 상징성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해서 저는 네. 퍼즐 맞추기처럼 지도부에서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 대응 특위위원장에 이제 한준호 의원이 원래 맡았었잖아요. 이제 한준호 의원이 아마 임기가 끝났는지 그만뒀고 이성윤 최고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아니 이거 작가님 이거 왜?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끝날 때까지 김남국 죽이기 질문이에요? 아니 이거 다막 김남국 죽이기라니. 완전히 이거 난감한 질문들만 난감한 질문만 딱 준비하고 있어요. 네. 김남국을 코너에 몰고 평화주의자 평화주의자 사랑과 평화를 외치는 갈등을 예. 부추기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예. 뭘 어떤 대답을 원하세요? 아니 뭘 원하는 걸 해줍니까? 아니 예. 이성윤 최고위원은 지난번에 이제 전준철 변호사 임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추천을 본인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럼 사실은 팩트잖아요. 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화를 내신 건 아니고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런데 이런 분을 다시 이런 특유의 그 정치검찰 조작 대응 특유예요. 여기 앉히는 게 과연 맞는가? 네. 그런 논란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던 분이잖아요. 본인도 네, 인정했고 예. 그게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제 말. 예. 맞아, 다 하셨네. 본인이 말을 하세요. 맞습니다. 왜 나한테 시켜? 아니, 이거 뭐 하고 싶은 말 보이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니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아. 이런 사람은 어떻게 여기 앉힐 수 있어요? 웬일이라니 이 사람이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네네. 인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조직을 운영할 때에 그 인사로서 말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인사로서 그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사실 어떤 논란이 생겼어요. 그럼 네. 그 논란을 진정시키는 것도 인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이 생겼습니다. 그럼 네. 내란을 뿌리 뽑고 종식시키는 것도 뭘로 하는 겁니까? 내란과 관련된 인사를 어떻게 했어요? 다 104명, 108명에 대한 인사를 완전히 뿌리 뽑음으로써 내란을 종식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천명하고 그다음에 그 조직을 안정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사로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데 전준철 변호사 임명으로 네. 정말 당내에 큰 논란이 있었고 그렇죠. 예, 당청 간의 갈등이 사실은 집권 초기에 그럴 수가 없는데 네네. 진짜 막 뭐 어마어마한 뭐가 있는 것처럼 당청 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막 비화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 논란이 있자마자 바로 이성윤 의원님을 이렇게 위원장 자리에 이렇게 한 거는 좀 너무 아쉬운 인사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지 아쉬운 게 그래서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자리에 중요한 자리잖아요. 네, 중요한 자리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 인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 해당 구성원들 있잖아요. 네. 그 해당 구성원에게 어떤 후보자가 어떤 위원장이 오면 좋겠는지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네. 또 전임자가 있기 때문에 전임자인 한준호 전 최고에게도 한번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법사위원님들 또 계시니까 네. 법사위원들에게도 물어보면서 두루 이렇게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졌으면 이런 반발이 없었을 텐데 네. 그런 점에서 좀 너무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아니고.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댓글 슈퍼챗 보내시면서 설문조사 항목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웠습니다. 네, 설문조사 항목 죄송합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타이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또 혹시 오해하실까-봐 전혀 아닙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예, 문재인의 문을 잘못 쓰셔가지고 글자를 그래서 네, 그건 예. 사과의 말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이건 문제가 있네. 그건 어쨌든 빨리 쓰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네, 실수입니다. 네, 실수지 절대 의도가 전혀 오해하시면 안 없습니다. 됩니다. 네, 저희 절대 오해하시면 안 그 돼요. 82년생 광주 친구 PD가 완전 실수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괜히 또 오해하실까 봐. 그래서 이제 예. 그 당내에 이런 크고 작은 논란과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럴 때에 이거를 가지고 막 엄청 막 공격하고 싸워버리면 더 논란이 커져버리거든요. 이거 방금 댓글이 네네. 그 저희 PD가 일부러 그렇겠어요? 아니지. 아니잖아요. 전혀 근데 아니지. 이제 죽일 놈 살릴 놈 이 PD를 막 이거 어떻게 막 줄이를 틀어라.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의도가 있는 거지. 어제 밤에부터 이렇게 쓰려고 한 거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당내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이게 좀 오히려 더 좀 진화하고 네.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분란을 더 논란을 확대하거나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게 맞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소피아님이 동접자 600명 돌파 와, 축하드립니다. 야,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우, 예. 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그렇죠. 제 덕입니다. 다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 예. 그리고 예. 구독자 300명. 어제 13만 300명 넘었지 않았나? 빠졌나? 밤사이에 예. 저희가 김당국 의원님 출연하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그래서 했는데 빠졌군요, 구독자가. 마이너스 100명이 됐어요. 아, 여러분, 어쩐지 어제- 이상하다 생각해서 분명히 400 얼마 했는데 왜 300명이 됐지? 2명이 또 빠졌네? 여러분 어제 이게 제가- 김남국 때문이에요. 한숨도 못 자고 지금 왔습니다. 한숨도. 진짜 어쩌라고 지금 빠지면 몇 어떡하자는 명 빠졌는데요? 몇 명? 100명. 100명이 왜 빠졌어요? 김남국 나온다고 보기 싫다고. 진짜로? 그럴 리가 있어요. 진짜 어제 내가 분명히 400명을 봤거든 어제 밤에. 그리고 갑자기 300명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랬더니 몇 명이었다고요? 원래 네. 13만 400이었는데 아, 13만 300이 됐어요 지금. 예. 100명이 빠졌네. 김남국은 우리가 지킨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김남국처럼 불쌍한 야.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맞는데 여러분, 불쌍한 건 맞아요. 정말 불쌍합니다. 양쪽에서 우리가 저는 공격을 받죠. 네. 제가 우리가 양분한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 걱정을 해야 돼요 지금. 진짜 이게 뭐냐고요. 어쨌든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아니 김남국 의원 뭐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 뭐 김남국 의원은 잘 지내보자 이런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아니 그런 이거 약간 아 아닙니까? 이런 회색분자처럼. 아 저는 그게 아니라 네네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예, 또 뭘 또 정리해 자꾸. 저희가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된다. 전략적 사고. 거예요. 예. 네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정말 진심으로 누가 위하고 네. 정말 우리가 민주당을 지키고 정권 재창출해야 되잖아요. 이재명 정부 지금 4년 반 남았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럼 이재명 그렇지. 대통령을 맞아. 국정을 잘 뒷받침을 해야 돼요. 민주당에서. 맞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논란을 지금 차기 당권을 놓고 막 거기서 자기들끼리 의원들끼리 막 줄 서고 차기 미래 권력을 놓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럴 게 아니라 네.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 국정을 더 신속하게 더 빠르게 더 단단하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거기에만 전념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뭡니까? 실용, 문제 해결, 일 중심, 성과 중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용 중심으로 저희가 민주당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뭐 친노 친문 공과가 있죠. 운동권 486, 아니 과거에 30년 정치했는데 독재 정권과 잘 싸워서 민주화 이뤄낸 거 정말 혁혁한 공을 이룬 겁니다.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과거의 30년 그 민주화 486 운동권 세력으로는 앞으로 다음 30년 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를 평화주의자 이걸 했지만 네네. 저희가 진짜 우리 민주당이 가야 될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에 맞게 우리 민주당도 완전히 좀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30이 민주당 좋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과거의 운동권 이런 정당 안 좋아해요. 매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도 실용적인 어떤 정당, 우리 삶의 문제를 주거 문제도 좀 해결해주고 일자리도 해결해주고 청년 문제, 2030 문제, 그다음에 또 저도 이제 곧 이제 50대 곧 50대 접어드는데 낀 세대라고 하는 5060 세대의 이런 어떤 영포티 세대의 문제도 정말 깊이 있게 공감하면서 해결해주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구독자는 왜 빠지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아니 구독을 했다가 왜 취소해? 구치를 왜 하는 거지? 일희일비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넓게. 구독해 주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설날에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살아온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불의와 부당함에 고통받지 않으며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다. 야, 진짜 이런 분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 전에 성남시장 출마 당시를 떠올리며 이런 글도 쓰셨어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됐다. 대통령의 진심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 그 눈에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득그득 진짜 정말 제가 국회에서 봐도 보여요. 야 진짜 정말 열심히 산다. 어떻게 저렇게 그냥 뭐 하나 저 작은 자리 하나 하겠다고 막 새벽부터 막 맞아. 엄청나게 막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네. 그 자리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뭘 할 것인지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 삶을 무엇을 바꿀 것인지 그 고민을 해달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고민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과거에 우리 과거에는 이랬잖아요. 네.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거 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질문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정의로웠냐, 네가 얼마나 정의롭냐 이게 아니라 네. 그 정의로움의 척도가 우리 삶의 주거 문제를 얼마나 진짜 개선했냐,
그래서 임대주택 얼마나 공공임대주택 임기 동안 얼마나 지었냐. 그리고 또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는데 얼마나 비정규직 줄었냐. 이런 구체적 성과 지표로서 평가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이제 정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작가가 이런 질문을 이 김남국 의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청와대 시절에 예. 대통령이 김남국 비서관에게 가장 많이 주문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뭐 이렇게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 중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이제 이제 대통령께서 네네. 뭐 말씀하신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네네. 이제 제가 나오고 나서 대통령께서 직접 밤에 SNS를 SNS 쓰시는 경우가 올리시죠. 네네, 맞아요. 많았다고 그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하신 게 대통령께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글로 이렇게 SNS 글로 이렇게 쓰는 걸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본인이 밤에 하시잖아요. 예? 아, 대통령 본인이 지금 올리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 본인이 예, 지금 예, 밤에 막 이렇게 하고 예, 계셔서 예, 제가 좀 약간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송구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잠깐 작가가 또 진행하는 예, 내린 거 있는데 네. 좀 이따 하기로. 왜냐면 뒤에 있는 거를 질문을 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 잠깐 보고 갈까요? MBC, SBS, KBS가 다 설 맞이해서 지지율을 쭉 보였는데 MBC 국정 운영 잘한다 64%, 잘못한다 30%, SBS 뭐 화면에 안 나오네요. SBS는 잘한다 63%, 잘못하고 있다 30%, KBS는 잘한다 65%, 잘못하고 있다 27%. 결국 대부분이 63에서 65 사이예요. 엄청나게 높게 나온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이 정도 출발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40몇 %인 걸로 제가 기억이 하는데 그 사이 20% 이상이 올랐어요. 제가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네. 꾹꾹 눌러 담은 지지율이라고 제가 말씀을 하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보통의 정치인의 지지율은 네. 확 빠져버려요. 그렇죠. 어떤 이슈가 생겼을 네, 때. 거품 빠지듯이. 왜 그런지 아세요? 거품 왜 빠지듯이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지 정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지 정치. 대표적인 게 이낙연 전 총리고요. 이낙연 전 총리 네. 갑자기 PD님과 작가님 웃으시는데 잘한다. 네. 뭘 잘하긴. 홍 작가. 어떤 정책이나 말 발언 한마디로 지지율이 그냥 확 빠져버려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 그냥 이미지 정치. 본인의 어떤 성과로 증명해온 정치를 증명해온 게 아니라 그냥 허허허허 이렇게 그냥 엄중하게 네. 엄근진으로 이렇게 이미지 정치를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네네. 그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꾹꾹 진짜 1, 2%, 2, 3%씩 다져서 진짜 단단하게 다진 지지율이라 하거든요. 네네. 뭘로 다졌냐? 뭘로요? 성과로. 정책적인 성과로. 네. 예. 그래서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지지율이 저는 꾹꾹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상향으로. 우상향으로. 과거에도 예. 경기도도지사 시절에도요. 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출발할 때에는 굉장히 낮은 지지율이었습니다. 거의 꼴찌에 가까워 17등. 전체 시도지사 중에서 거의 꼴찌에 가까웠었는데요. 네네. 마지막에 나가실 때는 1등이었습니다. 1등이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랬었죠. 공약도 이행률도 제일 제일 최고였죠. 높았죠. 제일 높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 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뭡니까? 갤럽과 MBS 여론조사가 네. 진짜 군뱅이 여론조사거든요. 이게 진짜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입니까? 네. 네. 변화가 별로 없다는 변화가 거죠. 네. 이게 굉장히 굼떠요. 네네네네. 예, 잘 움직이질 않은데 근데 또 기분 나쁘게 뭔가 이렇게 큰 악재가 터지면 또 빠르게 반응해요. 그렇군요. 호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악재에는 빠르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갤럽이나 MBS 여론조사가 무려 네. 6% 5% 막 오르면서 진짜 이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네. 다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랐다고 이런 경우가 뭐 20, 30년 사이에 있었느냐라고 네네. 할 정도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계속 지금 글을 올리고 계시는데 일단 그 장동혁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동혁 정말 이 사람은 집 6채 갖고 있다면서요. 자기 집 갖고 있는 거나 제대로 해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한 채 있는 거 그거 안 판다고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던데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글을 올리셨어요. 그걸 소개해드리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처음에 이제 도발을 했냐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을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습니다라고 올렸어요. 거기에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드는 정치인들이다.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됩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은 네네. 옛날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정치. 대통령과 대립구도, 대결구도를 만들어가지고 네. 싸우려고 하고 억지로 왜곡해가지고 네. 말도 안 되는 걸로 하잖아요. 네. 뭐 무슨 그 뭐 흑백 사진 하나 올려가지고 부르자식은 뭐 웁니다 막 이렇게 자기 했는데 뭐 어머니 집인가? 아니, 세상에 네. 저는 정치인이 아무리 할 짓이 없어서 어떻게 90세 넘으신 노모를 끌어다가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는지 네.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게 부르자식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전라도에서 이걸 전라도에서 진짜 이거 말을 못하겠네. 뭐라 진짜. 그래? 전라도에서 뭐라 나 진짜- 그래? 말을 못합니다. 진짜. 호로 요거- 시작하죠. 호. 호. 그래. 호로 시작하는 단어죠. 진짜 떠오르죠. 네, 떠오르죠. 딱 네, 근데 이거는 호로, 부르자식이 아니라 진짜 호로 이게 뭐가 이렇게 진짜 말을 못하겠어요. 네네, 하면 안 딱 돼요. 떠오르죠.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말을 못합니다. 네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예요.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악으로 규정한 적이 없어요. 다주택자에게 팔라고 강제하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요. 그런 적 심지어는 없어요. 청와대 직원들에게도 팔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다주택자들에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네. 돈 벌 시스템을 사회가 만들면 정치인들이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거기에 이익되는 곳 돈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사회악은 오히려 정치인이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선동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주택자가 팔고 나갈 수 있게끔 사회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맞아요. 자꾸만 장동혁은 지금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 궤변을 끌어다가 심지어는 자기 지금 90세 노모를 지금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사의 에블린님이 뉴 이재명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너무 슈퍼챗도 감사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슈퍼챗 아예 안 들어왔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이고 4주째 하고 있거든요. 제가 4주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한 지가. 4주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슈퍼챗 보내주시고 아이고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슈퍼챗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왠지 제가 봤을 때 그건 약간 아니고 김남국 출연 김남국 출연 이후에 구독자가 아이고, 빠졌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고도 제가 여기다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어요. 곧 올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광고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구독자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SNS 글 올린 것 중에 우상호 전 수석에 대한 글을 올리셨어요. 기억 안 나시죠? 무슨 글이었는지? 나죠. 네, 납니다. 무슨 어떤 의미입니까? 왜 올리셨어요, 그거? 거기 강원도가 네. 저희가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역구잖아요. 네. 그래서 강원도지사를 탈환한 게 이광재 지사님이 정말 어렵게 강원도지사를 탈환했는데 사실 지난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 김진태죠. 김진태라고 하는 말도 안 네네. 되는 사람에게 내줬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탈환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지역구인데 진짜 3사 방송 3사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거의 14%인가 이기는 걸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MBC 원주 방송에서 우상호 45.4, 김진태 31.4예요. 네. 그 정도 차이.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네. 그 오차범위 밖으로 14% 이상 이렇게 이기는 걸로 나오는 것도 대단하고 대단하죠, 그것도. 거기에 동시에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이광재 전 지사가 맞아요. 양보를 했죠. 했는데요. 네, 그랬죠. 이광재 전 지사가 사실은 우상호 수석님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었어요. 여론조사 결과로만 여론조사상에 한다면. 여론조사상으로 더 높게 나왔고 네네. 그 다음에 우리 당원에서도 이광재 지사님이 더 높게 나왔고. 나왔었어요. 그런데도 양보를 했다는 그리고 거죠. 또 이광재 지사님이 그 지역에 국회의원도 했었고 강원도지사도 했었기 때문에 네. 사실 밖에서 날라오는 우상호 수석님보다는 더 정치적 명분도 있고 기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광재 전 지사님이 네. 정말 깨끗하게 네. 아무 조건 없이 양보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층이
정말 빠르게 흡수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경선을 했다라고 맞아요. 하면 막 서로 막 그렇지. 갈등이. 갈등이 막 지지고 볶고 치지고 해갖고 네네네. 이게 그 치유가 잘 안 돼가지고 온전히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저렇게 된 데에는 이광재 전 지사가 정말 깨끗하게 승복해주고 양보해준 조금 없이 양보해준 그런 어떤 희생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통합의 정신을 네. 지금 이 어려운 국면에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함께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올렸는데 아무도 네. 그 정치적 해석을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리셨군요. 예. 근데 그걸 전혀 이 정치적 함의를 네네. 읽는 정치 기자도 없고 정치인도 없고 다운도 없고 아무도 없고 관심이 없어. 우리 작가님만 지금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아 역시 대단합니다. 자, 그래. 누가 양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대단한 게요. 네네. 2, 3%만 돼도 막 목리 부리고 막 그럴 수 있지. 모가지 잡고 막 싸우고 막 난리잖아요. 끝까지 이게 완주한다고 막 네네네. 하고 막 무소속으로 맞아요. 나왔고 막 회방 놓고 내가 죽어도 너는 너 되는 거를 못 본다 하면서 진짜 그래요. 그래갖고 민주당도 지난번에 아니 근데 무소속으로 나와갖고 179표로 시장을 빼앗겼어요. 그 얘기하니까 예, 예. 갑자기 생각났어요. 예. 모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발언을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어떤? 내가 나가서 떨어뜨리고 싶다. 아 갑자기 그거 김나무. 지난주에 했잖아요 교수님. 아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얘기한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니 작가나 PD가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말이야. 이거 무슨 반명이십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이 친청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 반명입니까? 이랬더니 친청입니다. 친청입니다. 이게 뭡니까 대체? 이게 이 답변도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보통의 정치인들이 이제 되게 자기의 그 지지율 그 네네. 2, 3%나 5, 6%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 그거 가지고 어떤 딜을 하거나 뭘 챙기려고 지분을 챙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목리를 부려가지고 상대방을 떨어뜨리려고 하거나 네네. 네.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네. 너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지금 국면에서 조금 막 치열하게 막 갈등이 많잖아요. 그 네. 국면에서 민주당의 어떤 통합의 정신 그런 어떤 가치를 좀 함께 선당우사 정신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여기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이름을 올리는 네, 분들이 예. 계시네요. 그렇게 계시고 그리고 빅마마님이 안산시장 나와주세요. 안산 시민입니다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맞춰야 되겠네. 아니 뭐 벌써 마칩니까? 네, 맞죠. 구독자 여러분이 아직도 지금 계시는데 그래도 아닙니다. 10명, 지금 여러분 310명. 저는 더 할 수 있습니다. 뭘 또야? 교수님 보세요. 좀 가도 어디 가실 데가 없는데 더 해야죠. 집에 가야 돼요. 할 집에. 이야기가 지금 더 자 많은데. 마지막으로 1분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못한 말 있으면 1분 동안 하시기 네, 바랍니다. 긴 명절 연휴 네. 힘드셨죠? 네, 긴 명절 연휴 정말 솔로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솔로 네, 힘들지. 불효자식이 된 집에 가기도 힘들고. 예, 근데 왜 동생분도 아직 결혼 안 하셔가지고 부모님이 조금 걱정이 많으실까? 두 분 다 결혼 안 하셔가지고. 그런 집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집이 알겠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래서 명절에 이런 가정이 많을 텐데요. 네. 그리고 이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디 마음 편히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러려니 또 네 생각하시고. 그렇게 또 살아야 된다. 네네네. 그리고 좀 뭐 그러니까 2분 남았는데 예.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어디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보여지고 김남국 전 의원은 다만 기회가 된다면 본인은 당에서 요구하고 부름이 있다면 본인은 나갈 생각이 있다. 이건 명확하신 거죠? 거기까지 뭐 확인하겠습니다. 네, 물론 당에서 네. 뭐 필요로 하고 또 최지봉 교수님이 네. 또 집에 와서 또 청소 좀 해라. 하면 파출부로 좀 그러면 일을 해라는 오겠다는 것도. 거죠? 최지봉 교수님은 대구로도 가시고 알겠습니다. 네. 어디든 부르면 어디든 간다. 작은 쓰임이라도 네네.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네네. 이게 제가 정치인으로서 좀 부족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적 욕심이 없는 게 문제점입니다. 맞아요. 네,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뚜렷한 목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만들어 주시고 나무님도 시장으로 나오는 거 강추합니다. 이런 의견을 너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선님, 김남국 화이팅.
그레이님이 제가 김효원 안티라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고요. 제가 옛날부터 데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둘이서 세트로 MBN, 채널A, 그다음에 TV조선 엄청 다녔어요. 예전에 진짜로. 교수님 제가 모시고 그렇게 기사로 다녔었어요.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머리를 팍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똑바로 하지 안 해. 빨리빨리 가. 야 죽겠다. 이 야, 이거 거짓말,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교수님 알겠습니다. 저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김남국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거 또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그냥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블루수지님이 의원님, 교수님 응원합니다라면서 미국에서 달러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김남국은 복라인이었죠. 예전에 같이 이렇게 재밌게 다녔던 기억이 또 보니까 생각이 또 나네. 깜짝 놀랐네. 복랑이라니까 또 왜 또? 정봉주 라인. 다 소화하는군요. 깜짝 놀랐어요. 최진봉입니다. 아유, 또 최진봉 이거 교수님. 보세요. 아유. 네. 그래서 아이고. 저랑 같이 옛날 정봉주 의원님 건강히 잘 계시죠? 이러면 또 빠진다. 이러면 또 빠져. 그만해 이제.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또 정확히 12시가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남국 의원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양분한 모험과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명절 마지막 잘 보내시고 또 혹시 올라오시거나 이런 분들 운전 안전하게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국 의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0년 전 보험, 지금도 그대로세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혼자 판단하고 점검하긴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내 보험. 마이보험 체크에서 맞춤형 보험 리모델링 해보세요. 고객들이 직접 올린 후기로 신뢰가 가는 마이보험 체크.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할 땐 마이보험 체크.